여러분은 혹시 잃어버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우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소한 상실이 아닙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피와 살로 빚어낸 자식을 세상의 인파 속에서 놓쳐버렸을 때 그 어미의 심장은 그 순간 멈춰버린다는 것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멈춰버린 심장을 부여잡고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야 했던 한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시장통에서 잠깐 잡은 손을 놓쳤던 그 찰나의 순간이 30년의 지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마가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전단지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전국을 떠돌던 어머니.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오해 속에 고물상을 전전하며 거칠게 살아온 아들. 기적처럼 다시 만난 두 모자의 가슴 찢어지는 재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 찬물 한 사발을 떠놓고 비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신령님, 부처님, 하나님,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정민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죽기 전에 그 얼굴 한 번 만져보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할머니의 방 한구석에는 언제 쌌는지 모를 낡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5살 정민이가 입던 색동 저고리와 삑삑 소리 나는 신발, 그리고 이제는 누렇게 발에 글씨조차 희미해진 실종 아동 전단지 수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나이 어느덧 70. 허리는 굽었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정민이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기억만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가슴을 후벼 팝니다. 30년 전 그날은 유난히 사람이 북적거리는 장날이었습니다. 젊은 순자 씨는 5살 정민이의 손을 잡고 콩나물이며 두부를 사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엄마, 호떡 사줘. 정민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포챘습니다. 그래, 장 다 보고 사줄게.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순자 씨는 정민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콩나물 값을 흥정하느라 지갑을 꺼내는 사이, 아주 잠깐 손을 놓았던 그 1분도 안 되는 사이 정민이가 사라졌습니다. 정민아? 정민아. 순자 씨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정민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시끄러운 장터의 소음 속으로 아이가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정민아, 김정민. 순자 씨는 미친 사람처럼 시장통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호떡 가게 앞도 생선 가게 앞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남편은 죄책감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 술로 세월을 보내다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순자 씨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고 살라고 가슴에 묻으라고 했지만 순자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새끼가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잊어?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 순자 씨는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부산역, 대전 터미널.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사정했습니다. 혹시 이런 아이 못 보셨나요? 오른쪽 팔뚝에 화상 흉터가 있어요. 어릴 때 국 냄비 엎어서 생긴 흉터인데 제발 좀 봐주세요. 사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비슷한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붙여줬더니 연락이 끊기기도 했고 무작정 찾아간 보육원에서는 그런 아이 없다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정민이 또래의 청년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뒤를 쫓아가 보기도 수십 번.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낡은 배낭에 전단지를 가득 채워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옆 동네에 있는 재활용센터, 고물상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험한 일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순자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물상 골목을 누볐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전단지 좀 붙여도 될까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인데. 고물상 주인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유, 할머니. 30년 전 애를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 늙은 노인네들이나 있지 젊은 애들은 없어요. 순자 씨는 힘이 빠져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저 끝에 있는 허름한 고물상 하나만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형제자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곳이었습니다. 고물상 마당에는 폐지와 고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한 구석에서 러닝셔츠 차림의 한 남자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무거운 냉장고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깡마르지만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눈매는 세상 풍파에 찌든 듯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총각, 일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이거 한 번만 봐줄 수 있을까? 남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물건 팔러 오셨어요? 폐지는 킬로당 50원밖에 안 쳐줘요. 퉁명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순자 씨는 익숙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본 적 없나 해서. 순자 씨가 내민 누렇게 바랜 전단지에는 5살 꼬마 정민이의 사진과 오른쪽 팔뚝에 화상 흉터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전단지를 힐끔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30년 전 사진을 들고 와서 알아보라고 하면 귀신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부모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버린 부모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남자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니야, 총각.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시장에서 손을 놓쳐서. 내가 죄인이지. 우리 정민이는 절대 버린 게 아니야. 순자 씨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우는 노인이 당황스러운지 하던 일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거참. 알았으니까 그만 우세요. 재수 없게 왜 남의 가게 와서 울고 그래요. 물 한 잔 드릴 테니 마시고 가세요. 남자가 수도가로 가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물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순자 씨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남자가 냉장고를 뜯느라 걷어붙인 오른쪽 팔뚝. 기름때가 묻어 시커멓지만 그 위로 선명하게 보이는 불규칙한 모양의 흉터. 그것은 순자 씨가 30년 동안 꿈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정민이가 3살 때 펄펄 끓는 된장국 냄비를 건드려 대었던 그 흉터. 순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물바가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총각, 그 팔 좀 다시 보여줘봐. 남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팔을 뒤로 뺐습니다. 왜 이러세요? 남의 흉터는 봐서 뭐 하시게요?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보여줘. 여기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순자 씨가 다급하게 남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남자는 뿌리치려 했지만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센 손길에 팔이 잡혔습니다. 순자 씨는 남자의 팔뚝에 난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맞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양의 흉터가 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정민아, 너 정민이 맞지? 김정민. 순자 씨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줌마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난 고아원에서 이름도 몰라서 그냥 강철이라고 불렀는데. 남자는 자신의 본명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부모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눈매, 이 콧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흉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미가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 이름은 정민이야. 김정민. 5살 때 시장에서 엄마 손 놓쳤잖아. 기억 안 나? 호떡 사달라고 조르다가. 남자는 멍하니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끄러운 시장통, 맛있는 냄새, 따뜻했던 누군가의 손, 그리고 갑자기 혼자가 되어 울고 있던 자신. 경찰 아저씨 손에 이끌려가면서 엄마를 불렀던 기억.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 마요. 난 버려졌어. 원장님이 그랬다고. 니네 부모가 너 키우기 싫어서 시장통에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 그래서 난 평생 부모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웃기지 마.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름이 폭발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고아라고 손가락질 받고 학교도 못 다니고 앵벌이하고 짜장면 배달하다 오토바이 사고 나서 다리도 절고 그렇게 개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나타나면 내가 아이고 어머니하고 안길 줄 알았어요? 남자의 절규에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때 내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죽일년이야. 차라리 나를 때려라. 나를 죽여. 순자 씨는 가방에서 너덜너덜해진 전단지 뭉치를 꺼내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 좀 봐라. 엄마가 너 버리고 편하게 산 게 아니야. 30년 동안 너 찾으려고 전국을 다 뒤졌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제발, 제발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다오. 바닥에 흩어진 수천 장의 전단지, 비에 젖고 햇빛에 발에 쭈글쭈글해진 종이들, 그 위에는 5살 정민이의 웃는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겨울 부산역. 정민이 못 찾음. 날이 추운데 우리 아기 밥은 먹었을까? 2005년 가을 대전. 정민이 닮은 학생을 봤다. 아니었다. 보고 싶다. 그 수많은 메모들은 어머니가 30년간 흘린 피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는 없습니다. 버렸다면 이렇게 30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닐 리가 없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전단지를 적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어머니의 처절한 사랑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남자의 입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평생 목이 매도록 불러보고 싶었던 그 이름. 엄마. 진짜 나 찾으러 다녔어? 나 안 버린 거야? 남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엉금엉금 기어가 남자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를 내가 왜 버려? 정민아, 늦게 찾아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두 모자는 더러운 고물상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모진 풍파가 눈물 속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가 지저대고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댔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어머니의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너무나 작고 말라 있었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엄마, 이제 어디 가지 마. 나랑 같이 살아. 내가 그동안 못해준 효도 다 할게. 으흑. 그래, 내 새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냄새, 내 아들 살결. 꿈만 같구나. 그날 이후 고물상 형제 자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나 인상 쓰고 혼자 일하던 강철 씨 옆에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부채질을 해주기도 하고 점심때면 따뜻한 밥을 지어와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먹어. 그동안 못 먹은 거 다 먹어야지. 엄마, 나 이제 배불러. 엄마도 좀 드세요. 무뚝뚝하던 아들도 이제는 제법 살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저 집 아들이 30년 만에 찾은 진짜 아들이래. 기적이야, 기적. 물론 30년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아들은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머리맡에서 손을 잡아주는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가벼워진 어머니의 몸무게가 가슴 아프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온기가 세상 무엇보다 따뜻합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가 자장가 불러줬던 거 기억나?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줘. 순자 씨는 아들의 등 뒤에서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30년 전
5살 정민이를 재우던 그 노래. 이제는 35의 듬직한 청년이 된 아들의 등 뒤에서 부르는 그 자장가가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서라도 한 번만 다시 느껴보고 싶은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정민 씨의 재회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험한 세상이 가로막아도 부모와 자식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소원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중에 자라면 되지라고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30년을 돌고 돌아 기적을 만든 순자 씨와 정민 씨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물상 한편에 핀 이름 모를 들꽃처럼 거친 땅에서도 다시 피어난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모성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